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사 나침판의 초대 손님으로 거물을 한 분 모셨습니다. 평택을 거쳐가신 평택을 거쳐가신 신부님 중에 그 본인 표현으로도 자타가 공인하는 빨갱이 신부 그런 신부님으로 소문이 나셨던 그 최재철 신부님이신데요. 지금 성남동 성당의 주임 신부님으로 계십니다. 최재철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시는데 괜찮으셨어요? 도로 안 막히고? 막히지 않았습니다. 평택을 거쳐갔다 그랬는데 이제 평택을 장화 신고 거쳐가면서 군대 있을 때 얘기가 생각나네요. 예. 그 성남동 성당으로 가셨을 때 제가 이제 여기 계실 때는 오히려 제가 미사 참여를 거의 못 해봤는데 그 성남동 갔을 그쪽으로 때는 몇 번 오시더라고요. 네. 성남동에 갔을 때는 미사 때 정말 정말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요? 예, 신부님들이 그런 정도로 많이 하시나요? 보통 제가 갔을 때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관한 뉴스를 얘기를 하시면서 그랬던 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양승태 얘기가 짧은 강론 시간에 앞부분을 상당히 차지하고 비중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보통 이제 앞에 인사말을 하고 강론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면 앞에 인사말을 하고 그간에 일어났던 일들,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던 것들을 잠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 나름대로 복음에 입각해서 아니면 양심에 입각해서 그거를 좀 해설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당시 아마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고 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때 어떤 대단한 사실을 알았는데 성남동 성당 구역 내에 양승태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화가 나기도 했고 막 그랬어요. 더. 다행히 신자는 아니고. 다행히 아닙니다. 예. 그 좀 신자였으면 또 더 화가 났겠죠. 그랬을까요? 더 화가 나고 그랬죠. 예. 김기춘 씨가 신자라는 거를 알고 좀 화가 많이 났었는데 그랬습니다. 예. 제가 이제 신부님한테 여쭤본다고 몇 가지 이렇게 인터뷰 요청하면 했을 때 신부님 표현이 맨 처음에 뭐 어쩌다 빨갱이 신부 됐어요. 이게 신부님이 저한테 물어봐달라는 질문이었어요. 예. 사실은 그냥 노는 거 좋아하는 신부였는데 근데 그 문정현 신부님과 문기현 신부님 두 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동생인 문기현 신부님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학생 때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교 들어갔다가 몇 년 지나고 군대를 갔다가 다시 제대하고 복학을 했는데 그때 문기현 신부님이 임수경 씨를 데리러 북한에 가신 거예요. 그 사건을 처음 이렇게 접했는데 그 제가 TV를 보는데 아니 왜 갔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문기현 신부님이 왜 갔는지, 임수경 씨는 왜 갔는지가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대학생이 뭐 저기 북한에 보냈다. 그리고 또 거기를 또 정유건 사전에서 신부로 보냈다. 이 얘기만 나오고 전부 저 사람 빨갱이다라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왜 갔는지를 좀 알고 싶다. 그래서 감옥에 찾아갔어요. 문구현 신부님한테도 찾아가 보고 임수경 씨한테도 좀 찾아가 봤어요. 가서 물어보려고 왜 갔는지 대체. 근데 문구현 신부님한테 한번 갔는데 그때는 이제 뭐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신부님이시지만 그래도 북한에 갔다 왔다니까. 같은 빨갱이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처럼 막 머리에 뿔나고 얼굴 시커멓고 그럴 줄 알았는데 동네 아저씨 같은 거예요. 개인적 전혀 없었죠. 친분이 하나도 없는 분인데. 전혀 없었죠. 문규현 신부님한테 갔더니 문규현 신부님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이렇게 잘 대해주시고 그런데 거기 공주교도소인가 그럴 텐데 거기서도 문규현 신부님이 무슨 자범이나 이런 거로 들어온 게 아니니까 교도소 안에서 상당히 이렇게 대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면회실에서 면회한 게 아니라 일반 사무실에 가서 이제 말씀도 나누고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물어볼 정도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지는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임수경 씨한테 갔는데 첫 번째 가서는 면회를 퇴짜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교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면회가 안 되는데 내가 당신한테 면회를 허락해 줬다가는 엄마한테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그래서 나중에
엄마랑 통화를 해가지고 네, 네. 엄마랑 같이 갔었죠. 임순경 씨 어머니랑. 네, 네. 그런데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나눌 기회는 별로 많지 않았어요. 예, 예. 그리고 또 거기서는 면회실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만 얘기 듣고 이제 어머니가 옆에 계시고 네, 뭐 언니도 그때 같이 갔었는데 예. 그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뭐 그냥 저는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있다가 네, 네.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그때 얼굴을 익혔기 때문에 예. 나중에 돌아와서 편지를 좀 주고받고 했었죠. 예. 임수경 씨한테 네.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때 왜 그렇게 갔는지를 좀 얘기 들었고 예. 그러니까 아마 그게 시초가 됐던 것 같아요. 아, 예. 그게 시초가 되고 왜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때 80년대 말쯤의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신학교 안에서 있었는데 그 종교인들은 왜 현실 참여에 대해서 이렇게 미적거리는지를 네, 네. 계속 고민하게 됐었고 예, 예. 그랬었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저만 혼자 길게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 그렇게 뭐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네, 나중에 예. 예, 신부되고 한 1년, 2년 지났는데 그때 한국통신노조인가요? 네. 지금 KT. 그 명동성당에 네. 들어와가지고 예. 농성을 하는데 예. 처음으로 명동성당에 공권력을 투입해서 싹 끌고 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예, 예. 그때인지 아니면 그 다음인지 네, 그때 그래서 거기서 시국미사를 하는데 이제 문정현 신부님을 처음 만난 거죠. 아, 예, 예. 형님, 네, 네. 문교현 신부님 형님. 예. 예, 근데 그때는 그냥 뭐 멀리서만 뵀다가 네. 나중에 또한 시간이 한 10년 정도 흐른 다음에 네. 대추리에서 평택 아, 대추리에서 예, 예, 이제 그때 뵙고 네. 그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우리는 아예 그냥 월요일은 쉬는 날인데 네, 네. 월요일은 늘 대출이 와서 미사하는 거로 저희는 이제 친구 몇 명이랑 같이 예, 했고 예.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정현 신부님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문정현 신부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중에 저희가 이제 뭐 그 얘기를 했어요. 좀 우스운 얘기였죠. 그러니까 아니 미군이 여기 내려온다는데 우리가 막으면 네. 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군들 나름대로도. 예, 예. 그랬더니 문정현 신부님이 저희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신부님한테. 신부님 대책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지. 아주 간단하게. 이런 거시기한 경우를 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신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정권에서 하는 거야. 정치인들이 하는 거야. 라는 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책을 만드는 그렇죠. 거는. 네, 네. 그거는 대책은 예, 정치인들이 그 대책을 마련하고 하는 거야. 예, 신부의 전문은 뭐냐? 네.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신부의 전문은 글쎄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또 이렇게 대답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부의 전문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야. 그게 신부의 전문이야. 네. 신부는 자기 전문적인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네, 네. 정책을 세우고 국제관계에 대한 역학을 공부하고 하는 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야. 그건. 네, 그래 아주 머릿속에 콕 박혀버렸어요. 그게. 네. 그때는 이미 신부가 되셨을 때잖아요. 그렇죠. 신부 되고 네, 10년 정도 지났을 때죠. 예. 예. 그 같은 신부인데도 그 딱 영향력을 굉장히 깊게 심어주신 신부님이 이제 문정현 신부님. 문정현 신부님, 문교현 신부님. 문교현 예. 신부님. 나중에 문교현 신부님 이제 네. 요 지금 좀 전에 말했던 그 문교현 신부님, 문정현 신부님 형님 얘기 있기 전에 네, 네. 이제 부안 핵폐기장 반대로 또 그때. 거기 가서도 또 만나 뵙고 또 예, 예. 그러셨어요. 볼 기회가 있었죠. 뭐 그래서 저도 빨갱이 반열에 그렇게 하시다가 실제로 그러신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 평택에서도 계실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수원에 있을 평택 가기 전에 네. 수원 그리고 다시 의왕. 성남의 정자 청소년 수련관 네. 뭐 의왕 있을 때 예. 시민단체들과 조금씩 활동을 같이 하게 되면서 같이 하시고.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많이 이끌어 주셨죠. 예. 그래서 실제로 교구 내에서도 수원 교구죠. 네. 수원 교구 내에서도 공식적인 직함을 꽤 중요한 직함을 받으셨던데. 정의평화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요. 네, 네, 네. 그 전까지만 그 전은 아니요. 훨씬 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예. 각 교구마다 정의평화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게 네. 거의 그냥 유명무실한 이게 교구에도 다 있고 예. 또 교황청에도 있는 전 세계 교회에 다 있는 그런 직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교구마다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이 있어야 되는데 다들 이제 겸직
겸직 뭐 이렇게 예, 예. 했었어요. 당연직으로. 네. 그러다가 저 전에 뭐 그때부터 전에부터 예. 이제 점점 관심 있는 사람이 하게 되고 그리고 네. 제가 할 때 이제 교구장 주교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좀 해주셨죠. 네. 그 그래서 전에 네. 뭐 지금 교황님이야 뭐 전 세계적으로 하여간 정말 동시대에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약자들과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나라에 오셔서도 세월호 유족들 만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그래서 희망이기도 하고 가톨릭이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김수환 추기경님 계실 때만 해도 상당히 그랬는데 그 뒤로 굉장히 보수화되었다고 느꼈던 것에 비하면 신부님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시는 빨갱이 신부한테 공식적인 직함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직함을 주실 정도로 수원 교구가 그 주교님이 빨갱이 주교거든요.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연세 많으신 그냥 반공 교육에 쩌들어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친북 뭐 종북 좌파 사제 백인 명단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수원 교구 주교님이 일바로 거기 들어가셨어요. 백인에 딱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 못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내가 들어갈 자격이 안 되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몇 달 있다가 개정 중복판을 2차 150인 명단 거기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축하드립니다. 재시험 봐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주교님이 뭐 종북 좌파 주교님으로 불릴 정도면 뭐 저를 이렇게 임명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으셨겠죠. 그래서 그 어쨌든 공식 직함도 받으실 정도로 열심히 교구 내에서도 인정을 받으신 거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듣기로는 제가 신부님을 제일 먼저 이제 신부님 조남을 들은 거는 의왕에서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의왕에서 평택으로 오셨는데 그 아는 친구들이 이제 그 비전동 성당에 최재철 신부 가셨는데 그 신부님 한번 만나봤냐고 그래서 뭐 이름도 못 들어봤다고 그랬더니 뭐 간첩하냐 그랬었거든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신부님 그 의왕 분들이 아마 다녀가신 것 같아요 평택에를. 그러고 나서 신부님 뵙고 나서 신부님한테도 저를 여쭤봤대요. 김용환이라고 하냐고 모른다 그랬더니 아니 만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간첩이라고 서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처음은 알았어요. 그러다가 그 이제 평택에서 이제 장애인 부모님들과 함께 한 10개월 정도 협동자 공부를 하고 뱅구리쿱이라는 협동자 만들 때 딱 떠올라서 신부님한테 축사를 좀 부탁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함께 공부했던 수녀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럼 뭐 그 축사 부탁하러 가는 자리에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뵌 게 비전동 성당에서 마당에서 깜깜한 밤에 아마 얼굴도 잘 못 알아보셨을 거예요. 처음 뵙고 그냥 목소리만 이런 분이구나 정도 듣고 축사를 하셨잖아요. 이제 축사하시는데 이분이 협동조합에 대한 마인드가 제가 볼 때 막 저는 10개월이나 공부한 사람인데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정신도 굉장히 좋게 가지고 계시다. 그러시고 나서 축사에 제가 반했거든요, 사실.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신부님이 이 일은 좋은 거 있으면 같이 했어야지. 처음부터 같이 했어야지. 이렇게 이런 뒤늦게 이렇게 불러줬냐. 그래서 그럼 들어오시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협동조합 같이 하게 됐어요. 처음 그때 다 기억이 납니다. 네, 다 기억나시죠. 제가 기억이 깜빡하는데 그거 다 기억나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협동조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왕에서도 이미 협동조합을 하셨다면서요. 네, 햇빛발전 협동조합이라든지 뭐 의료 협동조합, 의료생협 협동조합 그런 것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거는 하면서 대충 그냥 뭐 얼굴 마담 같이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해달라 그러니까 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 그래도 그나마 축사를 그 정도로 할 수 있었던 대충 그 정도로 할 수 있었던 거는 의왕에서 의왕 군포 과천에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종교인들 모임이 있는데 다 이렇게 거의 힘든 교회들. 개척교회 수준. 그렇죠. 목사님들이 훌륭하면 대부분 교회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랑 같이 독서 모임을 하고
는데 그때 그 독서 모임 중 한 권이 이제 협동조합 참 좋다라는 책을 읽어보고 같이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중에 책 중에 한 권이 그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읽어보고 나서 이제 좀 아는 책을 그렇게 좀 한 권 읽어줬고 그거 한 권 읽고 이제 겨우겨우. 그러고 나서 이제 협동조합의 실제로 댕구리 협동조합의 실질적인 큰 지주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기억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예. 아니 근데 이게 그 쉽지가 않은 게 이제 댕구리 협동조합이 한 2년간 상가를 임대 얻어서 임대료를 계속 내면서 실질적으로 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뭐 그 지원한 거는 없진 않았지만 거의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이런 거 요 정도 도와주려고 이런 협동조합 만들어서 고생하나 싶을 정도로 고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신부님이 한 1년쯤 됐을 땐가 이렇게 임대료 여기다 내고 계속 있는 것보다 성당으로 들어오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신부님은 성당에서 그것도 절차를 밟으셔야 되니까 저 신부님 제가 그 어떤 신자한테 들을 때 신부님 강론을 하시기 전에 하시는 도중에 신자가 어떤 분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셨다고 막 이럴 정도로 그래서 또 여러 분이 나갔죠. 그렇게 이제 신자들로부터 괜히 또 그것 때문에 탄핵 소추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그걸 관철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고요. 이제 교구랑도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뭐 그래도 많은 분들이 받아주셨고 아마 이런 마음에서 받아준 사람도 없지 않았을지 몰라요. 저 신부 나가면 다른 데로 가면 없으면 그때 없으면 되더라고. 그런 마음으로 받아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해줬고 그래서 잘 됐죠. 흔쾌하게 하여간 그게 그래서 이제 임대료를 이제 성당에서 안 받으시니까 나중에 그 결산해보고 나니까 딱 임대료만큼 흑자 폭이 그렇더라고요. 하여간 저도 이제 거기 관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여기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잘 돼야 될 텐데요. 그리고 정말 쫓겨나지 말고. 그렇죠. 쫓겨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댕구리가 좀 어려워졌었잖아요. 어려워졌을 때 조합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매장 지키기도 힘들고 막 이럴 때 자원봉사자들을 막 한 15분 정도를 모집을 해 주신 거죠, 신부님이. 그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댕구리 사실 문 안 닫고 살 수 있던 거죠. 그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모으게 되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그러니까 저 매장 근무할 분들이 좀 없어졌을 때 힘들어서 이제 막 문 닫자는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 얘기 나올 때 이제 성당에서 한번 광고 해보자 해서 자원봉사. 이제야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잔뜩 신부님의 열성 팬들이 막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셨죠. 그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제 댕구리만이 아니라 이제 그 전에 이제 댕구리 활동을 하면서 저는 이제 만났으니까 신부님을 그 전에 보니까 뭐 활동이 아주 화려하셨더라고요, 정말. 그 신부님을 모르는 게 간첩 소리를 할 정도로 저한테 그 정도로 활동을 많이 하신 거예요. 보니까 우선 뭐 대표적으로 쌍용자동차 그 앞에 가서 미사를 그 해고당하신 분들을 위한 미사를 그렇게 진행해 주셨어요. 네. 근데 뭐 미사는 자주 있었던 건 아니고요. 뭐 그때 굴뚝에 올라갔을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고, 그 전에 쌍용자동차가 처음 됐을 때 막 11년 전쯤에 그때는 몇 번 왔고 그리고 굴뚝에 올라갔을 때 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사보다는 아침에 출근 시간에 합의 이루어지기 전까지 매일 그냥 거의 할 수만 있다면 매일 가가지고 되도록이면 자동차 타고 오는 임원들이 좀 보이게 일부러 긴 수단을 입고 갔어요. 더울 때 수단 입고 가지고 계속 이제 묵주기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거의 출근 시간 끝날 때까지 이렇게 좀 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합의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첫 1차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만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딴짓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쌍용자동차 문제만이 아니라 안산의 세월호 문제까지도 신자분들과 지역분들과 함께 거의 매월 한 번씩을 가셨어요. 안산에서는 그 부스에서 천주교 부스에서 매일 같이 미사가 있었는데 이제 수원교구에서 그걸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수원교구의 신부가 500명이 넘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을 먼저 배치하고 그렇게 빈 자리에는
예. 교구청, 대리구청 신부들이 와서 하는 곳인데 네. 저는 이제 마지막 월요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간다. 네. 그날이 성탄절이어도 그날이 뭐 1월 1일이라도 마지막 월요일은 내가 간다 해가지고 네. 그렇게 갔었죠. 그리고 이제 신자분들하고 함께 예. 버스 대절해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신자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관심은 네, 조금 있었는데 그리고 너무 쉽게 잊혀지는 것이 아닌가 예, 생각을 예, 했는데 네.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예. 본인이 가시겠다고 그랬죠. 예.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미사하는 시간 한 3, 40분밖에 안 되고. 그렇죠. 네. 그걸 하여간 매월 그 버스 대절해서 그렇게 다녀오신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사 시간에 나갔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네. 강론하는 도중에. 예, 근데 예. 2014년 6월에 제가 평택에 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4월 달에 세월호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달 만에 와가지고 예. 그 뉴스타파에서 만든 세월호 골든타임 국가는 없었다. 네네. 그걸 미사 시간마다 다 보여줬어요. 아. 30 몇 분 정도 되는 걸. 그랬더니 예. 많이 나갔대. 중간에 왜 이런 걸 보여주냐고 많이 나갔더라고요. 네네. 적어도 뭐 수십 명은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미사, 주일 새벽 9시, 11시, 뭐 4시 네, 저녁 네. 미사까지 해가지고 다 합치면 예. 수십 명은 나간 것 같아요. 처음에. 예. 그 어린 양들의 그 마음에 상처를 주셨나요? 네. 그분들은 근처 다른 성당에 가서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당 신부들은 좋아했어요. 네, 헌금 나왔어요. 예, 그래요. 그 하여튼 그 세월호 하니까 또 전 댕구리쿱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그 성당에서 매월 또 영화 상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쁜 나라였어요. 그 나쁜 나라라는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는데 댕구리쿱 이제 톡방에서 공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 한다는 놈들이 이런 정치적인 영화를 하는 걸 홍보한다고 해서 이제 댕구리에 약간의 소동이 좀 있고 내분이 좀 있고 그랬죠. 그래서 한 분 결국 나가시기도 하고 그럴까지 했었습니다. 그 기억은 저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지 않는데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하여간 그 세월호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한 그게 워낙 크기도 했고 그것을 그냥 지금까지도 갈등 요소로 삼아가기도 하고 직전에 있었던 총선에까지도 막말에 그 아주 대표적으로 오르는 단골 메뉴이기도 했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탄저균 미군 부대에서 탄저균을 실험하는 문제로 그 평택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었죠. 평택이 정말 유명해졌어요. 뭐 탄저균, 메르스, 뭐 사드도 될 뻔하지 않았을까요? 될 뻔. 사드 될 뻔. 이 싸움을 이제 또 같이 하셨어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됐죠? 뭐 그것도 뭐 억지 춘향으로 공동대표 맡고 거의 무슨 얼굴마담 같은 그런 거였죠.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 다른 시민단체 그 평택 쌍용 자동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사드가 아니라 그 탄저균 그 문제로 인해서 평택에서 많은 시민단체들이나 그 조그만 정당들이 그래도 많이 좀 이렇게 한 마음이 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거 하면서 많이 이렇게 좀 친교가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교통이 서로 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뭐 미군과 관련해서 싸우면서 혹시 기억나시는 거 뭐가 있으실까요? 특별히 그런 거는 없었고요. 네. 전혀 생뚱맞은 기억인데요. 네. 그저 송탄 앞에 있는 네네. 공군기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항의문을 전달한다. 네네. 항의문을 전달한다 그랬는데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이렇게 같은 탄저균 반대라는 이름으로 모인 그런 여러 단체가 있으면 단체들마다 참여하는 발을 담궈놓는 수준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디는 미군 철수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아니다. 우리는 그냥 탄저균 이것만 얘기하자. 이런 데가 있고 그런데 그중에 이제 강경한 어느 모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끝까지 막 강경하게 얘기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문이 닫혀 있으면 그냥 놓고 밑으로 놓고 가면 되는데 그분이 문에다 양키 고고 막 뜬금없이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 발언 하지 말자고 얘기했는데 거기까지는 아시는 영어가 그거밖에 없으셨나? 너무 화가 나셨나 봐요. 농담이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신부님의 또 하이라이트 중에 이제 빨갱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이석기 의원, 전 의원 석방 대책위 이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죠? 지금도 하고 계신 거죠? 아니요, 이제는 공동대표를 이제 그만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동대표를 지금 안 하고 계시고. 사실은 모 정당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좀 실망한 게 있어서 그랬는데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그리고 또 뭐 제 이름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써먹으시라고. 그때 참여하시게 어쨌든 직무 관두셨다 하더라도 참여하시게 된 배경이랄까. 예전에 이제 성남의 정자동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한 10년 전에 제가 있었을 때 그때 알게 된 성남 당시에 어느 분이 신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남편이 물론 천주교 신자인데 함께 들어간 거예요. 거기. 그래서 그 자매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석기 구명위원회 공동대표를 좀 맡아달라라고 했는데 뭐 얼마든지 그때도 또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겠다. 근데 그게 제가 그렇게 큰 힘이 되지는 못하지만 해달라 그러는 거는 다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었죠. 그렇고 이제 이게 꼭 이석기 의원의 사상과 같기 때문에 이제 그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제 생각은 저는 뭐 그런 활동을 신부님처럼 못했지만 저는 뭐 실제로 정당 활동할 때는 몰랐어요. 제가 민주노동당 시절이니까. 근데 이석기 의원이 그때 통합진보당 그 시절이니까 저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저는 지지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과 사상이 다르더라도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물론이죠. 미국에처럼 공산당도 있고 사회주의 정당도 있고 일본에도 사회당 지금은 이제 거의 무너져갔지만 공산당이 있고 이런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거죠. 근데 한국은 이제 말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정당의 사상의 자유는 좀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뭐 그 에밀 졸라인가요 누가 나는 당신 사상을 지지하진 않지만 당신이 사상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 같이 싸워주겠다. 이런 심정이시지 않았을까 신부님? 물론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중당이나 아니면은 민주노동당 그 전에 전신이 민주노동당 뭐 또 통합진보당 아니면 지금의 녹색당 또 다른 진보정당 정의당 무슨 미래당 이런 정당들이 추구하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이 정책들은 천주교회랑 거의 싱크로율이 90% 이상이에요. 지금 막 그 급진적인 정당 우리나라의 정당에서 말하는 기본소득 같은 것도 그거 굉장히 가톨릭교회에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책의 기반이 되는 주체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공부해 본 적은 없지만 그들이 말하는 정책이라는 거는 굉장히 지지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좋고 중요한 거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에도 사실 이석기 의원 누님을 만나고 왔는데 청와대 앞에 기자회견하러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누님을 뵙고 왔는데 이석기 의원 공동구명위원회 이제 대표로 있으면서도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이석기 의원을 직접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러면 안 되겠다. 성경에 나온 대로 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고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않겠냐. 한 번 이렇게 이석기 의원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찾아가서 만났는데 제 느낌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그리고 해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보기로는 그때가 막 박근혜 정권이 정말 심해졌을 때 아주 바보 같은 짓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들이 계속 심해졌을 때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석기 의원한테 밖에는 우리가 더 답답한 것 같다. 이런 시국에 감옥에 같이 못 가서도 미안하지만 밖에는 우리가 더 답답한 것 같다. 그랬더니 이석기 의원이 그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냐면 줄탁동시란 말이 있습니다. 교육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적당한 때가 돼서 안에서 신호가 오면 그때 이제 어미 달기 쪼아줘야 그래야 되는 겁니다. 때가 올 겁니다. 이런 부정부패가 계속 이렇게 더 심해지고 그러면 민중들이 다 들고 일어날 때가 올 겁니다. 때를 기다리고 굉장히 편안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도 안 일어나서 안 돼서 탄핵이 된 거예요. 그게 2016년 8월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대단하다. 때가 올 겁니다. 신님 기다리십시오. 때가 올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때가 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중당에서 갇혀 있는 사람들, 이석기 의원과 함께 갇힌 사람 총 합해서 9명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 중에 7명이 천중신자예요. 물론 2사람은 나중에 감옥에 가서 세례를 받게 되었지만 이석기 의원도 천중신자이긴 하고 물론 뭐 열심히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냉담을 한 것 같지는 하지만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잠깐 마무리를 좀 하고 다음 주제는 좀 시간이 많이 돼서 다음 주제는 또 별도로 한 꼭지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또 나와야 되나? 또 나오셔야 되죠. 김영환 선생님 저 인적인 인프라가 이렇게 다 바닥이 난 거 아닌가요? 한 사람을 2번이나 나오게 하는 거. 아니, 문정현 신부님도 한 3차례 나오셨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다른 분들에 비하면 제가 2번 나올 정도의 지금 요것도 아마 요것도 편집하면 아마 2회 출연으로 되실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일단 너무 길어지면 사람들이 저도 안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 거 녹음한 건데도 안 볼지 모릅니다. 제 거 녹음한 건데.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또 신부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철 신부님이셨습니다. 한때 평택을 거쳐간 동네 인사 최재철 신부입니다.